안녕하세요, 블랙서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2차 전지 생태계와 산업 전반의 이 방향성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IRA 법안은 현재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이 배터리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돌려놓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에서 혜택을 보는 건 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산업에 현재 큰 변곡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올라온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이지만 앞으로의 실적과 성장성을 고려해서 꼭 투자 포트에 담아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100% 2차 전지 섹터에만 투자를 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은 현재 구조적인 성장기의 초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초기와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성장의 초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IRA 법안은 국내 2차 전지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8개 종목을 참고해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들 모두 함께 부자가 되어서 든든한 노후를 맞이했으면 합니다.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ETF 투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발표된 IRA 세부 지침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광물이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되죠. 2023년 50%에서 2029년에는 100%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배터리 셀 업체들은 모두 북미에 생산 공장을 지어야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국내 배터리 3사가 미국의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회사의 형태와 독자적인 공장을 건설 중에 있기도 하죠. 자, 올해부터 내년 그리고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장 건설이 완료가 되는데, 자, 북미에서 제조를 해야 하는 이 배터리 비중이 매년 10%씩 증가를 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투자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 반영보다 점진적인 그런 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2025년을 기점으로 100% 실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주가 역시 2025년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크게 바뀐 점이 없이 북미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그런 투자가 일어나야지만 실적이 향상될 수 있는 구조라면 이 배터리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당히 우호적인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죠.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 부품으로 결정이 났다면 양극재 기업들이 서둘러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한 부담이 크게 늘어났을 텐데요. 다행히 이번에 양극재와 음극재 등은 배터리 핵심 광물로 분류가 되면서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과 처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양극재를 미국에 공급을 하더라도 세제공제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미 지어놓거나 짓고 있는 공장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상당히 큰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으로 양극재와 음극재 등 핵심 광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나 성장성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가 된 기업들보다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지금부터 바로바로 실적에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8개 기업들,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M,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LNF, LG화학 등 이 모두 양극재와 음극재 그리고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의 중장기 성장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이들 8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만 하시고요. 하지만 무조건 또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게 한 가지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2025년까지 양극재의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50% 이하까지 줄여야 하는 것이죠. 현재 양극재의 핵심 광물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는 상당히 높은데요. 삼원계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은 여전히 80%가 넘는 상황이고 코발트, 망간 등의 비중도 모두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공급처 다변화를 통해서
대중국 의존도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공급처 다변화가 되면 이들 양극재 기업들의 중장기 그런 성장성을 놓고만 봤을 때도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높은 대중국 비중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거나 이들 중국 기업에서 판매하는 광물을 줄여버리게 된다면 양극재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 미국의 의지라고 할지라도 공급처에 다변화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양극재 생산을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일석이조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줄어드는 수요처로 인해서 매출액과 마진이 점점 줄어드는 악재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사실 그동안 중국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바탕으로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난 배터리 셀 업체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물론 이들의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처만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재 늘어난 공급처에 비해서 수요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와 유럽 이외의 지역도 공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장 규모가 작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의 IRA 법안 발표로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중국 내수 시장에서 그들만의 리그처럼 자국의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크게 늘어났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출혈 경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난번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우려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점이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확실한 수주를 바탕으로 큐를 늘리고 있는데 반해서 중국의 2차전지 기업들은 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확실한 수주 없이 일단은 짓고 보자는 식의 문어발식 확장을 이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IRA 법안의 확정으로 향후 2, 3년간 가장 크게 성장할 미국 시장 진출이 좌절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로 CRMA 법안을 발표를 하면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모색을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중국 시장보다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 중국의 2차전지 비중을 줄이고 국내 2차전지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투자 성향과 상황이 있을 테니까요. 제 영상은 참고만 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중국 2차전지 기업들은 어떻게든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수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수요에 비해 공급은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 글로벌 점유율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IRA 법 시행으로 미국 진출이 어려워지자 IRA 법안을 우회하는 전략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시애틀의 미국 포드와 테슬라의 합작 추진건입니다. IRA 법안에 아직까지 이 배터리 제조 기술과 관련해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애틀은 배터리 기술력을 제공하고 포드나 테슬라가 100% 미국의 공장 지분을 가지고 향후 생산되는 배터리나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장비와 관련해서도 역시 IRA 세부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FTA 체결국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진출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만약에 그렇게라도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해도 국내 2차전지 기업들에게 그닥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내 양극재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 미국 루비오 상원의원이 중국 배터리 기술력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까지 막으려는 그런 법안을 발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에서 중국 기업의 배터리 기술력이 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중국 IT 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압박만 봐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에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을 하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의 핵심 광물은 중국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한국의 2차전지 양극재를 써야 하겠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LFP 배터리 제조 기술력과 포드나 테슬라의 자본이 만나 배터리를 생산하는 가운데 핵심 소재는 한국 제품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제가 양극재에 대한 투자를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에 에코프로 BM과 LNF 등 3원계 양극재뿐만 아니라 LFP용 양극재 개발도 거의 완료가 다 된 상태라고 하니까요. 2차 전지에 대한 투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양극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도 그런 양극재만큼은 핵심 광물로 인정해 줄 만큼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기 때문이고 그 3원계 양극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일 잘 만들기 때문에 양극재를 중심으로 저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미국이 작정을 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을 키워주려는 법안이 바로 IRA 법안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방향일까요? 실적은 매분기 빵빵 터질 거고 P와 Q가 동시에 올라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에 하루빨리 올라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절대로 하루하루의 급등락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올라탔으면 꾸준히 중장기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M, 코스모 신소재, 나노 신소재, LNF, LG화학 제가 추천을 드리는 8종목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항상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